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바야흐로 반려동물 천만 시대죠. 뭐 보니까 1500만 이러는 것 같던데, 외로워서라든지 동물이 너무 예뻐서라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애들 있는 집은 아이들이 좋아해서 동물을 새로 들여오신 집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원래 동물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이가 태어난 집도 있으실 테고요. 근데 어쩌다가 아주 가끔씩 아이들이 개나 고양이에 물려서 혹은 핥혀져서 병원을 찾아오는 일이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물리면은 그냥 상처 보고서는 후시딘, 마데카솔 이런 거 바르고 밴드 붙이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애들이 다치면 꼭 병원을 데려오시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더 위험하시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동물에 물리거나 혹은 핥혀졌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상처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랑 지혈이에요. 아이가 물린 직후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하면은 일단 목욕탕이나 수도가 이런 데 데려가서 상처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다친 데 물 닿아도 되나 이런 거 걱정 마시고 일단 흐르는 물에 충분히 깨끗하게 상처를 씻겨주세요. 아이가 많이 아파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찬물을 쓰시는 게 좋고, 꼭 끓였다 식힌 물, 소독된 물, 생리식염수 이런 거 아니어도 흐르는 깨끗한 수돗물이면 충분해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업이 아이 상처가 빨리 낫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답니다. 상처 부위가 깨끗해지면은 이제 지혈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혈은 깨끗한 거즈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은 깨끗한 휴지 같은 걸로라도 상처 부위를 꼭 눌러주세요. 피가 멎을 때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딱 여기까지만 하세요. 지혈시킨다고 지혈제 같은 거 절대 뿌리시지 말고요. 상처에 좋은 거라고, 요새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된장 같은 거 바르지 말고, 소독대라고 소주 같은 거 뿌리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만약 상처가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집에서 약 바르고 밴드만 붙여도 괜찮긴 하죠. 근데 상처가 좀 심해 보인다거나 이러면 병원을 데려오시는 게 맞겠고요. 피가 잘 안 멎어도 병원을 데려오셔야겠고요. 자,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사실 동물한테 물렸다고 했을 때 의사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흔히 광견병이라고 많이 알고 있으신 공수병이랑, 두 번째는 파상풍.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고 매년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췄다 그러면 일단 안심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방접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동물한테 물렸다? 이럴 경우에는 한 열흘 정도는 좀 관찰을 해봐야 돼요. 이 동물을 한 열흘 정도 관찰을 했는데 얘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망했다, 그러면 우리 아이도 광견병에 대한 예방치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열흘 정도 동물의 상태를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들개나 길냥이한테 물렸다 이러면은 좀 골치가 아파지죠. 얘네를 잡아다가 보호 관찰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남의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면 주인한테 얘기하고 열흘 정도 보호 관찰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진짜 들개, 야생동물이 물고 튀었다, 아니면은 너무 싸나워서 얘를 포획을 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는 진짜 좀 난감하긴 하죠. 119라도 불러야 되나 싶어요. 아무튼 동물을 잡아다가 관찰을 할 수 있으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동물이 진짜 도망가 버렸다, 어떤 건지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공수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모두가 조마조마한 열흘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열흘이 지났는데도 동물이 평소랑 똑같다, 멀쩡하다 이러면은 공수병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는 안 하고 상처에 대한 치료만 하게 됩니다. 상처가 얕으면 약 바르고 밴드 붙이는 것만 가지고도 괜찮겠고요. 상처가 좀 심하거나 이게 깊게 물렸거나 이런 상처라면 꿰매야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파상풍 예방접종 꼭 챙겨서 하시고요.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한 건 바로 이 파상풍 때문이에요. 애들은 태어나고 난 이후에 2, 4, 6개월 그리고 15개월, 만 4에서 6세 총 5번에 걸쳐서 DTP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DTP 접종이고 이 중에 T가 바로 파상풍 예방접종이에요. 그리고 만 11살이 되면 추가적으로 접종하고, 그래서 이걸 다 챙겨 맞았으면 마지막 접종하고 향후 5년간은 파상풍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어른들은 평소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챙겨서 하진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파상풍 접종 언제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못 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실걸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한 거예요. 특히 동물에 물린 상처는 대부분 최근 5년 동안 파상풍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으면 예방접종도 꼭 같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안 한다고 파상풍에 100% 걸린다 이건 아니지만,
만약 걸리게 되면은 좀 곤란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위험성이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본인이 생각할 때 상처가 가벼우면은 접종하자고 해도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특정 병원 의사들이 약을 팔고 싶어서 예방접종을 하자 이게 아니고 아마 거의 전국 모든 병원들이 파상풍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침이 있을 거예요. 의사들도 그냥 그 가이드라인 따라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항상 건강한 육아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